자선할 때 의외로 수행자들이 대상으로 잘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졸음인 것 같아요. 많은 수행자들이 조는데, 항상 조는 건 아니지만 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외로 그 졸음에 대해서 수행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졸리면 그냥 졸아버리던가, 아니면 깨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애 쓰는 것이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주는 거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면서 깨어나는 것에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졸릴 때 그 졸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졸리는 것도 마음이니까, 졸음도 마음이니까, 졸리는 마음을 보고 그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진행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 그때 마음이 뭔가 이렇게 흥미로워지거든요. 재미있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순간 확 밝아져요. 그러니까 졸음이 한참 이렇게 올 때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졸리는 것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알고 그 마음을 분명하게 보는 순간 이 확 밝아지게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사실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어떤 대상들은 그게 수행의 대상으로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어떤 대상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는 거, 혼자 조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듣는 거라든지 보는 거라든지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졸릴 때도 그 졸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잊지 말고. 수행의 그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점점 좋아지게 되죠.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사대의 힘이 좋아지고 특히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수행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꾸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수행 법회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인터뷰도 이제 다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초보 수행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수행이 능숙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보 수행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편안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사화도께서 맨날 릴렉스 하라고 항상 그러시는 것처럼, 요즘은 그런 말들을 조금 덜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근데 이게 너무 안 편안하게 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편안하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최대한 몸과 마음이 최대한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뭘 해야지라고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뭔가가 알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이 이게 능숙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무조건 편안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해하는 줄 알고, 긴장하면 긴장하는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이게 아니라, 힘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억지로 힘을 빼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을 주고 있구나,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의 지금의 마음의 그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현재를 아는 것이니까. 그렇죠? 불편한 것을 막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일어나면 그 불편함 그 자체가 지금 현재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아는 것이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죠. 그게 수행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고 해요. 자꾸 일깨워 주고 무엇이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인지 자꾸 생각해 주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일깨워 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수행이 능숙해지게 되면 일깨워 줄 필요가 없죠.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미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마음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가 바른 견해인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깨워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초보자들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죠? 뭐 걸을 때에도 처음에는 사띠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띠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다시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질문을 자주 하라고. 지금 사티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체도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이 되잖아요. 내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수행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마음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정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몸을 끌고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뭔가를 이제 결정하는 마음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새로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내가 뭘 하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일상에서 수행을 지속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게 뭐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뿐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그죠? 지금 목이 마른데 지금 찬물을 마실지 따뜻한 물을 마실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화장실을 갈까 말까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행위 자체는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을 지금 알고서 하고 있는가, 마음을 지켜보면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큰 결정인지 작은 결정인지 따로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마음, 작은 마음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들이지만, 소소한 행위들이지만 그게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지켜보고, 또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견해가 함께 있는지,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는 것, 점검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똑같은 예전에도 항상 하던 일의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친구를 만나고 똑같이 TV를 봐요. 행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같은 행위이지만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수행자에게 주는 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뭔가 내 인생이 엄청 뭔가 달라졌다라고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달라진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외형적인 것들이라면 수행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 마음의 질이 달라졌을 때 근데 사실은 다 달라지는 것이 돼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지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이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그 마음의 질을 더 좋은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더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수행자들이 그 수행하는 것하고 이게 뭐 자선이나 이 행선을 통해서 우리가 막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하고 자신의 일반적인 어떤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죠.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수행할 때뿐이고 막상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또 수행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알아차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 안에서 이 마음에서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더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자꾸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런 걸 자꾸 경험하게 되면 수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수행자가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 이 마음이 이 수행이 충분하게 능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안과 밖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적당하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저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알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100%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불가능한 것이고, 또 너무 또 바깥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또 놓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되 내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숙해지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능숙해지게 되면요,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았던 거,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이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소리 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저 바깥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듣는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뭔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깥의 일 같지만 본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은 마음은 좀 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혼자서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굉장히 수행을 진지하게 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진지한 느낌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좌선을 할 때.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을 좋아해요. 뭔가 뭔가를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을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니까 좌선이나 행선을. 근데 그에 반해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은 하는데 뭔가 이게 가벼워져 버리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묵직함이 사라져 버려요. 뭔가 진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마음이 저쪽으로 막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고 진지하지도 않고 집중도 덜하고 이런 느낌 때문에 수행자들이 자꾸 일상에서의 수행보다는 자꾸 좌선이나 행선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내가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라 하더라도 뭔가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은 일상에서도 수행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걸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든지 간에 마음이 수행을 잊지 않는다면, 수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지하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죠. 견해가 바뀌는 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견해가 바뀌고 통찰의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이런 지혜가 스스로에게 일어나고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지 마. 이건 안 될 것 같아.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단마는 반드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간다면. 보살님께서는 손자를 집에서 이제 돌보면서 그 손자로 인해서 스스로의 수행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손자가 함께 있다가 집에 간 후에 보살님은 혼자 이제 좌선을 하는데 그때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궁금해했는데 이번에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하고 함께 있을 때 이 우빼가의 마음일 때보다는 아이에 대한 그 집착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꼭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행이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수행이 아니라 되도록 내가 애를 쓰는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보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았고 그래서 수행이 자연스럽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의 느낌이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제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는 손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이제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자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화를 굉장히 억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손자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탐심의 마음도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으니까 이제 수행이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결국 나를 가장 수행을 시켜주는 대상이 되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나를 가장 수행시켜주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경험상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조금 더 쉽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마음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랄까? 그런 주의가 처음에는 한참 동안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자선을 하면서 보살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반조해 봤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선의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자선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수행에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이 시간 대비 투자하는 시간 대비 마음의 힘을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라면 자선이 뭐 행선도 마찬가지지만 수행이 이제 이미 능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선은 뭔가 이렇게 이 스스로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쭉 이렇게 반조해 보면서 그걸 통해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보살님 경우도 이제 느낌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자선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마음의 과정들을 이제 반조해 보면서 이런 이해가 이제 생긴 것이죠. 아무래도 본인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렇게 손주니까 수행자 입장에서는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커지는 것을 더 더 커지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아주 강한 집착이고 탐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손자하고 있을 때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그 시간이 즐겁고 좋지만 또 동시에 마음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이 수행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수행이 바르게 되도록 이렇게 내가 만드는 수행인가 아니면 저절로 되어지는 수행인가의 차이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번에 이제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는 뭔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훨씬 줄어들었지만 없진 않은 거죠.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미세한 이 번뇌다 보니 그게 일어나도 번뇌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거죠. 한동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자선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런 번뇌가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물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아까 저가 본문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어떤 능동적인 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그리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마음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탐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세하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한 번뇌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 느낌을 통해서 많이 알게 돼요.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번뇌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이 번뇌가 지금 아주 미세하지만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이제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번뇌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혜가 이제 생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번뇌이지만 어쨌든 우리를 이끌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커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화잖아요. 그게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그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게 그런 생각이요.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굉장히 이게 선법적으로든 불선법적으로든 그 양쪽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이 마음의 에너지가 강력할 때 나라고 하는 의도가 또 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을 할 때도 사실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 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관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모아가 항상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할 때에도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고 내가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미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 때문에 또 내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수행, 내가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수행을 자꾸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자꾸 복잡해지고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가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수행을 계속하면서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해가 점점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행에서 내가 덜 개입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점점 수행이 저절로 되어지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 법이 알아서 하는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 수행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와 같은 이런 좋은 마음, 오력의 힘들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주는 법회를 기존에 하던 대로 서울에서 법회를 할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오후 2시에 줌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